이번에 전해드릴 사건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한 20대 초반 청년이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아는 여동생이랑 소주 한잔 하려고 하는데 생각나서 전화했다. 나오라고 합니다. 뭐 딱히 할 일도 없던 청년, 친구 그리고 아는 여동생이 있다는 술자리에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아는 여동생이라는 여성이 처음 본 이 청년에게 호감을 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는 술에 취했다며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그 이후의 모습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술에 취해서 몸을 비틀거리는 여성과 청년이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얼마 후 여성이 역시 비틀거리면서 객실에서 나오는데요. 문이 네. 닫히자마자 언제 취했냐는 듯 똑바로 걷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어허. 그리고 객실에 혼자 남아있던 청년 협박 전화를 받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만 보면 둘이 들어갔다가 일단 나올 땐 여성인데 뭔가 똑바로 걷는 게 조금 꺼림칙하긴 합니다만 무슨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니네. 네 조카가 나이도 하는 들한테 강간당했다고 생각을 해봐. 장난하냐고 나랑 지금, 어? 내 말 틀려? 지금 경찰서로 갈래, 그냥? 대출은 네가 알아서 받아야지. 어머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최재화 기자님 들어갈 때는 갔는데 무슨 놈의 성폭행 이런 얘기 나오고 협박, 대출 이런 얘기 나오지 뭐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네, 경찰이라는 단어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성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이 함께 들어갔었던 남성은요, 이 여성 측에게 수백만 원을 건넸습니다. 어머. 그 이후의 상황도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가 자필로 쓴 거고 금액적인 부분은 너희 보호자가 다 이제 된 걸로 가져간 거고 합의 원만하게 끝났고 이 일 이후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다 하자. 자, 보세요. 앞서 영상에는 뭔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좋은 감정을 가졌다는 그 여자분이란 사람이 같이 이 남자분과 피해를 당하신 남자분과 같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그 장면 나왔다가 나올 때는 혼자였는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게 도무지 뭐가 뭔지 대체 어찌된 얘기예요? 이담 하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이 여성은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SNS 메시지를 어떤 사람에게 보냅니다. 날 살려달라, 지금 성폭행 당할 것 같다라고 SNS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메시지를 받은 남성이 조금 전에 들으신 통화 내용처럼 화를 내면서 그 청년에게 가족과 회사에 성범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어머나. 실은요, 이 두 사람 일단 한 통속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한 남성도 SNS 메시지를 보낸 여성도 그리고 애초에 저 청년을 술자리에 불러낸 친구까지 모두 한 통속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게요. 듣고 보니까 지금 입을 못 다물겠는데 듣고 보니까 범죄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김현주 평론가님 세상에. 네,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 1년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미리 섭외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인들, 그러니까 친구나 선배 이런 사람들 한 28명을 즉석 만남을 갖게 했다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협박을 통해서 이제 돈을 뜯어냈는데 그 총액이 한 3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고요. 세상에. 이 안타까운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개 2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이제 돈을 뜯겼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들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술에다가 뭐 마약 같은 걸 타가지고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한 이후에 이런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세요. 앞서 저 여성이 객실에 들어가서 뭔가 남겼다는 SNS 문자 내용도 뭔가 알리바이, 정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성폭행 당하려고 한다 등등 위기에 자신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정황을 만든 것 같은데 장윤미 변호사님 보기만 해도 지금 악질적인 수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악질적이죠. 역할 분담까지 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까지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요. 이들을 폭처법상 공동 공갈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무려 22명을 불구속 송치해둔 상황입니다. 잡고 보니 이 일당 대부분 20대였는데요.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충격적이게도 미성년자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그런데 범행을 기획한 20대 총책 같은 경우에는요, 성관계를 하도록 바람잡는 유인책에게 역할을 주고요, 또 성관계를 하는 여성, 이 여성의 보호자를 사칭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으로 구체적 역할을 내려보내서 범행에 가담하도록 시킨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 그래픽 좀 보세요. 참 머리를 이딴 데다 씁니까? 20대 참 웃기지도 않은 20대 총책, 이것도 대장놀이 하는 거, 이런 범죄도 20대 총책이라고 박성배 변호사님 자기들끼리 역할 분담해서 이런 무지막지한 사기극을 벌여요. 범죄를 벌여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피해자들 28명에 달해. 그런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돈을 뜯기고도 이걸 선뜻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피해자가 석연치 않고 의심스러워도 내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인가 그 생각 때문에 감히 신고할 생각을 못하죠. 가해자들은 바로 그 점을 노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피해자가 다수 양산되다 보면 누군가는 문제 제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또 가해자도 집단으로서 여러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누군가로부터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네. 이 경찰에 따르면 이 가해자는 피해자의 경제적인 여건과 직장관계 다 교묘하게 활용해서 범행을 설계했다고 하고 관련 첩보를 입수했다라고 진술해 주고 있는데, 아마 피해자 중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첩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압수수색, 금융계좌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 3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피해자를 모두 특정했다고 하는데, 전면적인 수사가 완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도 다 나쁘지만요, 이렇게 남의 등쳐먹는 이런 악질적인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중벌에 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